네, 줄거리 알려준 확장판. 이번 시간엔 스파이더맨 빌런들에 대해서 저희가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5가지 관점으로 스파이더맨의 빌런들을 알아볼 건데요. 네, 첫 번째는 누가 무엇이 빌런을 만들었나, 두 번째는 빌런이 된 후에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는 빌런의 능력과 약점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빌런의 작중 행적은 무엇이었나, 마지막으로 최후는 어떻게 됐는가입니다. 네, 그러면 샘 레이미 감독의 스파이더맨 오리지널 시리즈 1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빌런은 누구죠? 네, 그린 고블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노먼 오스본, 원래 본명이죠. 노먼 오스본. 네, 네, 노먼 오스본이라고 하는 그 오스코프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자 박사죠. 네, 그래서 오스코프라는 회사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스코프라는 게 오스본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오스본 주식회사의 준말인데, 노먼 오스본이 창립을 한 회사인 거죠. 네네, 예, 뭐 물려받은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창업을 한 약간 스티브 잡스 같은 그렇죠. 그런 캐릭터인데, 뭐 나중에 스티브 잡스처럼 회사 쫓겨날 위험도 이제 겪긴 하지만은, 근데 이 회사의 주요 이제 개발 상품은 군사 무기. 네. 예, 군용 무기를 주로 이제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스타크 인더스트리, 마블 세계관의 스타크 인더스트리와 되게 비유사한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스코프는 뭐 유전자공학에 관련된 연구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회사죠. 예. 그래서 이 회사를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라이벌 회사가 있어요. 퀘스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오스코프가 펜타곤 국방성에 든든한 후원까지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던 회사였는데, 어느 순간 노먼 오스본을 밀어주던 담당자가 교체가 되죠. 다른 간부로. 네, 그러면서 온 장군이 슬로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새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로콤 장군은 오스코프보다는 퀘스트사를 더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노먼 대표한테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언제까지 이거를 개발을 해내지 않으면 당신네랑은 이제 더 이상 계약을 안 하고 퀘스트 쪽에 자기는 지원을 몰아줄 거다. 그런데 오스코프가 지금 개발하고 있던 게 뭐였냐면은 비행 물체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비행 물체는 문제가 일반인이 탑승할 수는 없는 비행 물체인 거죠. 날렵하고 빠르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아이언맨은 약간 뭐 자비스라든가 이런 식의 뭔가 AI가 있어서 그런 걸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지만, 이건 순수하게 사람의 능력으로만 운영되는 그런 기계였던 거죠. 2000년대면 사실 그게 어쩌면 최신 기술이었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AI 같은 능력을 하려면은 특수한 약물을 먹어야 슈퍼파워 같은 게 생기면서 비행 물체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비행 물체는 다 개발이 끝났는데, 그거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사를 만들기 위한 약품의 실험에 계속 지금 실패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슈퍼솔저 약물을 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스트롬 박사가 담당 그 장군이랑 노먼 대표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 이거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된다. 예. 왜냐면은 이게 부작용이 있는데, 그렇죠. 폭력성을 너무 증대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쥐에다가 그걸 실험을 해보니까 쥐가 흉폭하게 변하면서 뭐 옆에 있는 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런 거를 보여주더라. 그러면서 이 약물을 사람한테 투입하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단은 다시 처음부터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새로 부임한 장군이 얼굴이 잘 됐다. 그럼 언제까지 개발이 다 안 된다고 하면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을 이제 퀘스트사 쪽에다가 다 넘기겠다라고 하니까, 노먼이 이제 회사의 경영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결국은 괜찮다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그냥 무조건 그냥 그 주사를 맞는 거죠. 네네. 예. 그리고 났는데 역시나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노먼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엄청난 폭력성이 딱 생기면서 바로 옆에서 노먼 박사랑 같이 실험하고 있던 스트롬 박사를 죽여버리고 그 링고물린이 탄생하게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아까 말씀드린 슬로콤 장군이 모든 원흉인 거죠. 예, 모든 스토리, 모든 이야기의 원흉인 거고. 그래서 이 슬로콤 장군이 결국은 이제 퀘스트사에다가 일거리를 몰아주니까, 노먼이 그린 고블린 슈트를 입고 글라이더를 타고 퀘스트사의 그 실험 현장으로 날아가죠. 네. 그래서 슬로콤 장군을 포함한 퀘스트사 임직원들 다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네. 이상한 폭탄 같은 걸로. 예. 그렇게 해서 지도부가 다 사라지고 그들을 밀어주려던 장군이 사라지다 보니까 다시 모든 지원이 오스코프 쪽으로 넘어가면서 주식이 떡상을 하죠. 그렇죠. 네, 주식이 떡상을 하니까 노먼 대표가 의기양양하게 있는데, 근데 또 문제는 이사회에서 퀘스트사가 어쨌든 오스코프보다는 좀 큰 회사였던 것 같아요. 큰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오스코프를 인수를 해서 어쨌든 자기네 그 연구 인력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제대로 갖춰져 있는
오스코프 쪽에다가 인수합병을 통해서 다시 회사를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사회 쪽에다가 제안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창업가이자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를 팔기 싫은 거죠, 당연히. 그렇죠. 노모는. 그런데도 이사회에서는 역시나 노모를 배제한 채로 인수합병 협상을 시작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버리죠.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너는 이제 해고됐다. 스티브잡스처럼 쫓겨난 상황이 되니까 노무원의 그 폭력성이 막 살아나는 거죠. 인수합병 결과를 이제 공표할 것 같은데 그 공표되기에 뭐 하루 전 행사장에 다시 그린 고블이 나타나서 이사회 멤버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메리 제인 왓슨도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스파이더맨과 처음으로 이제 그린 고블린이 조우를 하게 되죠. 그린 고블린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는 인재 영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린 고블린의 인재 영입 욕심. 어쨌든 이제 그렇게 싹 정리가 되고 나서는 그린 고블린이 이제 자기의 이제 적은 다 없어진 거잖아요. 자기의 원래 목표가 없어지고 나니까 그 폭력성이 점점 심해지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정복하고 싶다. 약간 좀 더 이제 새로운 욕망이 생겨난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스파이더맨 같은 애가 하나 더 있으면은 자기의 파트너로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스파이더맨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갖가지 계략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스파이더맨 1편은 그러니까 그린 고블린이 스파이더맨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인재 욕심이 불러낸 사단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다음으로 그린 고블린의 능력과 약점은 무엇일까요? 그린 고블린의 능력은 일단은 약물을 통해서 얻은 그 슈퍼파워, 엄청난 그 감각과 그 초인적인 신체 능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수트를 입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인 신체 능력에서 스파이더맨과 거의 맞상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기라고 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이제 글라인더가 가장 특수한 무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 능력. 공중에서도 자유롭게 이제 스파이더맨과 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폭탄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폭탄의 효력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번쩍하는 순간에 사람을 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약간 화성 침공에 나오는 그런 재처럼 이제 CG 효과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그린 고블린의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그린 고블린의 본체 사람이 사실 약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노만 오스먼 자체는 원래는 그렇게 뭐 악한 인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그린 고블린이 약간 동화가 되면서 뭐 세계 정복이라든가 이런 걸 꿈꾸는 허황된 인물이 돼버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본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치명타를 입는 그런 케이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린 고블린의 작중 행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라는 거를 노먼이 알게 되면서 평소에도 원래 피터 파커에 대해서 조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 욕심이 점점 더 강해진 거죠. 그래서 제 정도 이렇게 똘똘한 친구고 평소에도 좋아했던 친구인데 스파이더맨 능력까지 있다고 하니까 쟤를 이제 꼬드겨서 또 평소에 아들처럼 자식처럼 잘 돌봐줬으니 자기와 같이 뭔가 큰 일을 한번 도모해보자, 세계를 정복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고모네 집에 들어가서 놀래키면서 뭔가 협박을 또 한번 해보고 MJ를 좀 납치해갖고 또 피터 파커를 또 한번 자극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은 피터 파커가 도저히 자기 편으로 들어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죽여야겠다라고 하고 결국은 이제 어떤 창고 같은 데서 MJ를 납치한 후에 피터 파커가 MJ를 구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대결을 벌이죠. 마지막으로 그린 고블린의 최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터 파커한테 자기 이제 신분을 들키죠. 자기가 노먼이었던 사실을. 그러니까 피터 파커가 되게 당황해하고 이렇게 정도 정리가 되려고 하는 순간에 마지막 또 계략을 써서 피터 파커 뒤에서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그 글라인드에 찔려서 죽는 그런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터 파커는 어쨌든 자기가 아버지처럼 딸렸던 어른이었으니까 시신을 수습을 해서 그 집에다가 이렇게 앉혀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장면을 친구인 해리 오스본이 어떻게 보면은 피터 파커의 유일한 친구죠. 그렇죠. 하나뿐이 없는 베스트 프렌드. 그 친구한테 모습을 들키는데 다행히 얼굴은 보이진 않고 이제 스파이더맨 복장만 이제 들키니까 이제 아들 해리 오스본은 아버지를 스파이더맨이 죽였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해리 오스본은 스파이더맨에 대한 엄청난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샘 레미 감독의 오리지널 시리즈 스파이더맨 2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빌런이 닥터 옥토퍼스죠. 닥터 옥토퍼스는 누가 혹은 무엇이 빌런으로 만들었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의 빌런 오토 옥타비우스 박사
박사가 이제 메인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는 물리학 박사죠. 네네. 예, 물리학 박사고 핵융합 실험을 통해서 인공태양을 만들려고 하는. 이것도 약간 아이언맨에서 그 아크 원자로랑 비슷한 건데. 네네네. 그 어쨌든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해리 오스본이 오스코프를 어쨌든 회사를 키워야 되는데 새로운 먹거리로 더 이상 이제 군산복합체가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드는 그런 전력 회사로 거듭나려고 하는 계획인 거죠. 결국은 그 해리 오스본이 못 이룬 꿈을 스타크가 이뤘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 마블 유니버스에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옥타비우스 박사한테 해리 오스본이 막대한 이제 자금 지원과 모든 거를 다 이제 쏟아부어서 개발을 하죠. 핵융합 실험을 실험하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엄청 되게 세밀한 기술이다 보니까 사람의 손으로는 작업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토 박사님이 직접 장비를 개발을 한 물리학 박사가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4개의 그 촉수 같은 거를 만들죠. 그래서 그 촉수 자체를 만들고 그 촉수에다가 인공지능까지 심어갖고 사람이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되게 미세한 작업까지 할 수 있는 4개의 촉수를 만드는데 이제 이거를 컨트롤을 하려다 보니까 키보드로 코딩해서 입력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바로바로 대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사람의 척수에다가 직접 그 칩을 갖다 박아서 촉수를 제어할 수 있게끔 과감한 그런 장치를 개발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촉수와 직접 연관돼서 사람의 뇌와 AI가 직접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 AI가 오히려 사람을 AI가 지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토 박사님은 이거 무슨 제어 장치를 하나 이렇게 끝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 촉수의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그 촉수를 잘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정장치를 같이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대학생이 된 피터의 담당 교수인 커트 코너스 박사 커트 코너스 교수가 자기 친구라고 하면서 이제 오토 박사를 피터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피터가 이제 서로 이제 안면을 트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아는 교수님이 또 되게 중요한 실험도 하고 하니까 그 실험 현장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뉴욕 한복판에 있는 작은 실험실에서 핵융합 실험을 진행을 하죠. 잘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핵융합 실험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자성을 띠는 게 되면서 주변에 있던 그 금속들을 다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물질들이 그 장치를 막 때리고 그러면서 엄청난 사고가 생기면서 토비아누스 박사의 사랑하는 아내가 사망을 하는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옥타비우스 박사가 차고 있던 촉수를 제어하고 있던 그 장치도 그때 그 사고로 부서지게 되죠. 네네. 그래서 박사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그렇게 실험은 완전히 끝나고 해리 오스본은 나 망했다고 막 열받아 하면서 스파이더맨에 대한 분노는 좀 쌓아가고 왜냐면 그때 어쨌든 그 난리난 상황을 스파이더맨이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줬는데 스파이더맨이 와갖고 재수없게 망했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지 하여튼 엄청난 분노를 또 터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일단 사건은 마무리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옥타비우스 박사의 몸에 달려있던 그 장치를 제거하려고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제 달려드는데 AI가 혼자 깨어나서 제멋대로 이제 오토 박사의 신체를 막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수술실에 있던 모든 의료진들이 다 사망을 하고 오토 박사는 이제 마침내 이제 닥터 오토퍼스가 돼서 병원을 나가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닥터 오토퍼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핵심은 뭐냐면 촉수의 AI가 사람을 이렇게 지배를 하면서 촉수의 그러니까 의지가 결국은 실험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AI의 존재 가치가 실험을 성공하게 만드는 게 존재 가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해서든 어쨌든 실험을 다시 시작하게끔 하는 게 그 촉수의 욕망인 거죠. 목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이 오토 박사한테도 영향을 미쳐갖고 그 실험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막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실험실을 만들기 위해서 막 강도짓도 하고 은행도 직접 털고 막 하면서 스파이더맨과 그때 또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닥터 오토퍼스의 능력과 약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닥터 오토퍼스의 능력은 정확히 뭐죠? 아무래도 이 4개의 촉수 형태의 기계팔이 메인일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AI에게 결국은 지배가 당한 상태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아무래도 그 의사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팔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보여졌고 이 기계팔 덕분에 뭔가 은행 금고문을 일단 쉽게 뜯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건물에 올라가기도 편하고 그리고 신체 능력도 생각보다 강해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신체 능력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약간 이상했던 게 1편 같은 경우 그린 고블린 같은 경우는 뭔가 혈청을 맞았고 네. 이런 뭐 어떻게 특수한 그걸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는 어떤 걸 맞은 거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 네. 촉수가 그 척수에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AI가 인체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작중 행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 이놈이 있으면은 내가 제대로 일을 못하겠다, 자꾸 내 일을 방해한다 하면서 이제 스파이더맨에 대한 적개심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해리 오스본을 만나러 가죠, 옥토퍼스 박사가. 왜냐하면은 그 핵융합 장치를 만들려면은 트리튬이라는 특수한 재료가 있어야지 그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오스코프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 해리를 설득해서 이제 그 트리튬을 달라고 하러 이제 찾으러 가니까 해리는 그 스파이더맨을 데리고 와라, 나한테 산채로 잡아와라, 그러면은 내가 당신이 원하는 건 주겠다 라고 이제 딜을 하죠. 그래서 박사님이 또 순수하게 또 그 AI는 알겠다고 갖고 오겠다고 또 그래갖고 스파이더맨을 데리러 가죠. 결국은 스파이더맨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해리한테 던져주고 해리한테 트리튬을 받아갖고 옥 박사는 다시 이제 가고, 해리는 마침내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자기의 친구 피터 파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엄청난 배신감과 뭐 이런 거를 갖게 되고, 어쨌든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린 스파이더맨이 옥토 박사의 실험을 이제 막으러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잘못되면은 뉴욕 전체가 또 날아갈 수가 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닥터 옥토퍼스의 최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현장에 가서 교수님을 설득을 하죠. 이러면은 그 평소에 말했던 그 지론, 지성은 인류의 발전을 위한 선물이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선 가끔은 자신의 소중한 것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책임감에 대한, 메인 주제는 어쨌든 이 3부작의 메인 주제는 책임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핵심 주제를 얘기를 하면서 오토 박사를 설득을 합니다. 결국은 오토 박사도 이제 각성을 하죠. 그래서 AI에 대한 그런 거를 떨쳐내고 본인이 AI를 지배를 하면서 핵융합료는 내가 막겠다. 어쨌든 지금 도저히 제어가 안 된 상태로 폭주를 하니까 얘를 물에다가 던져서 식히는 방법으로는 막을 수 있다. 이 폭발을. 그러려면은 어쨌든 본인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괴물로서 죽진 않겠어 하면서 촉수의 그 힘으로 원자로를 이렇게 잡고서는 물속으로 같이 들어가죠. 뉴욕 앞바다로 이렇게 뛰어 들어가서 이제 같이 수장되는 걸로 이야기는 이제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메리 제인 왓슨이 스파이더맨의 정체,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서 2부는 끝이 납니다.